교수님, 정말로 37개 사찰에서 동시에 발견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믿기 어렵겠지만 모든 증거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럼 허경영 신임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그 시기와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5년 8월 말입니다. 어머나, 그럼 정말로 한반도에 무슨 일이?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대화는 제가 연구진과 나눈 실제 대화입니다. 80년 전 한 예언가가 남긴 충격적인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행복은 나눌수록 2배가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대한민국에 출연하신 허경영 신임님의 말씀과 놀랍게 연결되는 한 여인의 예언 이야기입니다. 허경영 신임님께서는 수십 년 동안 한민족의 운명적 전환을 예언해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온다. 한민족이 세계를 이끌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80년 전 한 무당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임님께서 강조하신 3대 징조가 모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북방 거대국의 경제적 흔들림. 둘째, 분열된 민족의 화해 조짐. 셋째, 물질 만능주의를 거부하는 영적 각성의 물결. 이야기는 1905년 황해도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바로 후에 남한산의 무당 송씨가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허경영 신임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하늘의 뜻을 받고 태어난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5살 때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신기한 능력을 보였던 이 아이는 할아버지로부터 약초학과 고대 경전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할아버지, 왜 하늘이 갈라져 보여요? 라고 묻는 어린 손녀에게 할아버지는 그것은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이란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신임님께서도 어려서부터 남다른 영적 능력을 보이셨고 한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통찰력을 가지고 계셨죠. 20살이 되던 해 송씨는 독립운동가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었지만 오래 가지 못했어요. 1937년 남편이 일본군에게 끌려간 후 돌아오지 않았고 이듬해 어린 아들마저 굶주림과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송씨는 만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 깊은 산속에 들어가 수행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서도 하루 한 끼로 버티며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고난의 과정은 허경영 신임님께서 겪으신 시련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조선이 해방되는 날이 온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1945년 봄, 송씨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에 정말로 해방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녀라 불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38선이 그어지고 민족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1946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장에 모인 수천 명 앞에서 송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포 여러분, 지금의 해방은 절반입니다. 우리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갇혀 있습니다. 형제가 서로 겨누고 같은 피를 나눈 이들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광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본 미래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빛이 8번 돌아올 때 진정한 광복이 올 것입니다. 그때 북쪽의 거대한 산이 스스로 무너지고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 되며 우리 민족이 세계를 이끄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송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습니다. 1945년에서 80년 후 우리 후손들이 그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풍요롭지만 영혼이 메마를 것이고 그 갈증이 극에 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허경영 신임님께서 수십 년간 강조해 오신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신임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한민족 대각성의 시대가 바로 송씨가 본 그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예언을 남긴 후 다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마을에 내려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큰 시련이 오고 있습니다. 많은 피가 흐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80년의 시련을 견딘 민족만이 새 시대의 주인이 될 자격을 얻습니다. 송 씨는 전쟁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예언은 여러 제자들을 통해 비밀리에 전해졌고 각 사찰에 숨겨졌습니다. 왜 하필 80년일까요? 송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의 한평생이 80년이듯 한 민족의 업보도 80년이면 청산됩니다. 1945년에 시작된 분단의 업이 2025년에 끝나고 새로운 천년이 열립니다. 이는 허경영 신이님께서 강조하신 시대적 전환의 주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신이님께서도 큰 변화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온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변화들이 정말 그녀가 본 미래일까요? 답은 그녀가 남긴 3가지 구체적인 징조 속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징조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송 씨는 1946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 후를 알고 싶다면 3가지를 보십시오. 하늘이 보여준 징표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징조 북방거산의 붕괴. 북쪽을 가로막는 거대한 산이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 산은 철의 장막 뒤에 있으며 붉은 깃발을 달고 있습니다. 산이 흔들리면 작은 호랑이가 길을 잃을 것입니다. 송 씨가 말한 거대한 산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도 수차례 중국의 몰락을 예언하셨죠. 여러분, 최근 뉴스를 보셨나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헝다 그룹의 파산은 시작에 불과했죠. 지방 정부들의 부채가 300조 위안을 넘어섰고 청년 실업률이 20%를 돌파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경제학자는 1989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털어놓았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좌지우지합니다. 중국이 흔들리면 북한도 버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 북중 국경 무역이 40% 감소했고 중국의 대북 원유 지원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송 씨가 본 작은 호랑이가 길을 잃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깨진 그릇의 복원. 둘로 쪼개진 그릇을 다시 맞춰주려 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금이 간 곳에서 빛이 새어나오고 그 빛을 본 이산의 씨앗들이 고향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 예언이 가장 가슴 아픕니다. 깨진 그릇은 분단된 한반도, 이산의 씨앗은 전 세계에 흩어진 750만 재외동포들입니다. 지난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중국 연변 지역 조선족 사회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갑자기 뿌리 찾기에 나섰습니다. 연변의 한 교사는 학생들의 한국어와 역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북한 내부입니다. 탈북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장마당에서 80년이라는 숫자가 속삭임처럼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광복 80주년에 무언가 큰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허경영 신이님께서 예언하신 민족 대통합의 기운이 바로 이것 아닐까요? 세 번째 징조, 영혼의 대각성. 돈의 소리가 잦아들고 사람의 목소리가 커질 것입니다. 금을 쫓던 이들이 마음을 찾고 높은 자리를 탐하던 이들이 낮은 곳을 향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예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20대 직장인 중 60%가 돈보다 의미 있는 삶을 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강남의 학원가는 텅 비어가는데 시골 귀농 상담소는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한 청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상해요.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연봉, 아파트, 스펙,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송 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의 극단에서 영혼이 깨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어남이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 징조가 모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의구심을 품고 계실 겁니다. 정말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어제 중국의 증시가 또 폭락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30% 하락. 시진핑 집권 이후 최악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료가 익명으로 털어놓은 말이 충격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1990년 소련을 보고 있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 텅 비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 400조 위안, 청년 실업자 2천만 명, 폐업한 공장 17만 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국한을 먹여 살리던 거대한 지갑이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평양의 한 소식통은 올해 들어 중국산 식량 지원이 70% 줄었다고 전합니다. 북한 장마당에서 중국 위안화가 휴지 조각이 됐고 상인들이 달러만 받으려 한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송 씨가 말한 거산의 붕괴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는 그 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케이팝이나 드라마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한 해 10개국에서 한국식 교육을 배우러 왔습니다. 핀란드가 한국의 전인 교육을 연구하고 독일이 우리의 공동체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는 21세기 정신 문명의 중심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왜일까요? 서구 문명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의 극단에서 외로움이, 물질주의의 정점에서 공허함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이 찾은 대안이 바로 한국의 정문화, 우리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일본의 한국학자는 최근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르고 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인류의 미래라는 것을. 이런 외부의 시선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정신과 의사가 제게 들려준 이야기가 잊히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올해 들어 환자들이 달라요. 우울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약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고 있어요. 전국 사찰과 교회의 젊은 방문객이 200% 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들은 종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 더 큰,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에 갈급합니다. 제주도로 이주한 30대 여성의 고백이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서울에서 연봉 1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제가 없더라고요. 껍데기만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매달 3,000명이 도시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땅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3.2%에서 2%로 40년 만에 최저. 북한 식량 부족 180만 톤. 한국 영성 인구 1200만 명. 물질주의를 거부하는 청년 67%. 이 모든 숫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낡은 시대가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송 씨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징조를 보는 자는 준비할 것이고 준비하는 자는 새 시대의 주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징조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일까요? 실현일까요?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게 정말 예언대로 흘러간다면 우리는 5년 후 어떤 모습일까요? 송 씨와 다른 예언자들이 그린 2030년 한국의 모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처음 들으면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만요. 1945년에 누가 한국이 세계 12대 경제대국이 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송 씨는 1946년 마지막 공개설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 80년이 지나고 5년이 더 흐르면 한반도에는 8천만이 함께 살 것이다. 그들은 하나의 언어로 말하고 하나의 꿈을 꾸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8천만이라는 숫자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남북을 합쳐도 당시 3천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남한 5,200만, 북한 2,600만, 그리고 전 세계 재외동포 750만을 합치면 정확히 8천만입니다. 송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경영 시인님께서도 항상 강조하시잖아요. 민족의 대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예언서들은 2030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놀라운 전망을 제시합니다. 통일 한국의 경제 규모가 일본을 넘어 세계 3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골드만삭스와 짐 로저스가 똑같은 예측을 내놨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7천조 원, 남한의 기술력, 그리고 중국 동북 삼성, 조선족의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경제가 아니라 정신적 변화입니다. 송 씨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민족이 세계의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은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미 조짐이 보입니다. 부탄의 국민 총행복 지수를 벤치마킹한 한국형 행복지수가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이 3,000개를 넘었고 그들의 생산성은 오히려 20% 올랐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은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허경영 신인님께서 강조하신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30년 서울의 모습도 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예언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숲이 진짜 숲이 되고 한강에 연꽃이 피며 도심에서 별이 보일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 같지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도심 녹지를 70%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고 한강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3만 평 규모의 도시 숲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더욱 극적입니다. 송 씨는 아이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배우고 암기가 아닌 창조를 하며 성적이 아닌 인성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입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수능 점수가 아닌 창의성과 인성을 평가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남북 관계입니다. 예언서들은 하나같이 평화적 통일을 말합니다. 전쟁이 아닌 화해로, 흡수가 아닌 공존으로, 지배가 아닌 상생으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한 탈북민이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곧 국경이 열리고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된다고. 아무도 믿지 않지만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송 씨의 마지막 예언은 이렇습니다. 2030년 8월 15일 광복 85주년 한민족은 완전한 하나가 된다. 그날 전 세계가 한반도를 바라보며 인류의 미래를 볼 것이다. 5년 후의 이야기가 너무 꿈같이 들리시나요? 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를 보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회의적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사회학과 박민규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결국 그 시대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송 씨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일제강점기와 분단의 아픔을 겪은 민중들의 간절한 소망을 대변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늘 구원을 꿈꾸고 그 꿈은 때로 예언의 형태로 나타나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예언들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미래학자 이정민 박사는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송 씨 같은 사람들을 단순한 신비주의자로 치부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예리한 관찰자였습니다. 1945년에 중국의 부상과 몰락을 예견하고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내다본 것은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실제로 역사상 위대한 예언자들은 모두 뛰어난 분석가였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패턴을 읽어냈고 그것을 예언이라는 언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송 씨가 본 것이 신의 계시든 천재적 직관이든 결과적으로 그녀의 예측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과 이토록 일치한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박 교수와 이 박사, 두 사람의 견해는 대립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일치합니다. 바로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박 교수도 인정했습니다. 설령 우연의 일치라 해도 현재 벌어지는 변화들의 동시다발성은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언을 맹신하며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무시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답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송 씨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미래가 아니라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오직 사람의 몫이다. 맞습니다. 예언은 지도일 뿐,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통일이 저절로 오지 않고 평화도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고 서로를 이해할 때만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역사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80년의 분단, 그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정은이 남한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새벽이 온다고 했던가요? 어쩌면 지금의 긴장이 큰 변화의 전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 씨의 예언이 실현될 것으로 믿으십니까? 아니면 한낱 이야기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여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예언이 맞든 틀리든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듯이 한민족의 밝은 미래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증오와 분열의 80년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까? 아니면 화해와 포용의 새로운 80년을 시작할 것입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목격한 변화의 징조도, 여러분이 꿈꾸는 2030년의 모습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대한 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송 씨는 80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여러분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